여기서 방어가 있는데 팔짝팔짝 뛰고 있는 방어는 수입할 때 다 검사를 해요. 예를 들면 좀 꼼꼼하게. 네. 근데 거리가 멀어서 얘를 좀 얼렸어. 급속 냉동. 그리고 패킹을 했어요. 비닐 쌌어. 그럼 바로 가공품 됩니다. 그럼 방사능이 뭐 묻어 있다면 없어지지 않을 네. 거잖아요. 이게 가공품이에요? 안녕하세요. 질문하는 기자 이정주 기자의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왜 목도리를 갑자기? 냉동 방어에 춥습니다. 제가 사실 목감기를 걸려가지고 이 목을 좀 따뜻하게 해주라. 그런 것 치고는 목이 안 덮였는데요. 이 냉동 방어가 다 냉동되지는 않기 때문에. 컨셉 잘 봤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전해드렸는데 뭐 국감에서 나온 기사나 소식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지금 수산물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뭐 정부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했지만 보니까 이 수산물 가공품은 후쿠시마산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이 그냥 일본산이라는 꼬리표만 딱 달고 들어오는데. 그럼 지금 내 수산물 가공품이라는 우리가 뭔가 좀 과자인가 뭐 어묵인가 이런 거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생 방어를 얼려서 포장한 것도 가공품이 된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책이 없어요. 그럼 온라인에서 내가 뭔가 이제 되게 좀 싸고 괜찮아 보이는 냉동방어를 구입을 했는데 일본산 냉동방어 구입하는데 이거가 후쿠시마산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오늘 그 앵커님의 제가 보니까 그 진심을 담아서 네. 본인이 궁금한 걸 지금 물어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네. 지금 뭐 인터넷에서 성게 한 번씩 사 먹을 때 있거든요. 혼자 진짜요? 좀 플렉스하고 싶을 때. 근데 사실 일본산인지 뭐 어디산인지 제가 그렇게 막 따져보지는 않습니다만 네. 앞으로는 진짜 보게 될 것 같아요. 그 인터넷에서 구매한다기보다는 이제 저도 이제 오늘 우리 청취자들 포함해서 오늘 아주 뜻깊은 알 권리를 하나 드리자면 이제 성게 끊어야 됩니다. 그래요? 네, 정확히 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거예요. 물론 이제 후쿠시마산을 나는 먹어도 상관없다. 이런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많이 드세요. 많이 드시면 되는데 혹시 걱정을 하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정부가 후쿠시마현 포함해서 7개 수입 금지래매요. 금지한다 했잖아요. 그때. 네네.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금지를 유럽하고 미국은 안 한다니까요. 그렇죠.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중국은 대신에 전면 금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금지하든 금지하지 않든 간에 그건 개인의 판단이고 국가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제가 주장했던 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차선이 있으면 이 차선을 쫙 갈라가지고 논리가 명확하게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떨어지냐면 이런 거예요. 그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왜 결론을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여기서 지금 수산물과 활어와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사이에 경계가 치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겠는데 이 치팅을 그러면 좀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보면 이거를 수정할 만한 이제 법 규정과 국제 이게 WTO 이제 또 국제 규약에 또 이게 걸린대요. 우리나라 법으로만 막 그렇게 그렇죠. 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네. 거예요.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네. 국제 플랫폼이잖아요. 네네. 아마존에서 해외 직구를 했는데 해외 직구가 세관을 통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금은 매기는데 관세에서 샘플로 할 뿐이지 그걸 다 일일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개인이 알아서 조심하셔라 이 얘기만 그렇죠.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 얘기죠. 이건 통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무역 분쟁으로 보면 제가 이해가 되는 거는 네. 이게 뭐 쥐 고양이 생각하고 제할 바는 아닌데 우리가 일본에서 들어오는 그런 어떤 해외 직구를 보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통관이 적체되겠죠, 당연히. 예. 일본도 똑같이 합니다. 뭐 보복이 들어와요. 우리에 대해서도. 그렇죠. 우리는 후쿠시마현도 아니고 우리는 원전의 위험도 없는데 그럼 나도 똑같이 해줄게. 내캔내게 상황이 이제 벌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정주 기자가 그나마 지금 대안으로 말하는 거는 그럼 그냥 정정당당하게 알려라라는 거네요. 그렇죠. 아예 이 문제를 뭐 유럽 사람들처럼 유럽이 이제 회를 많이 먹지는 않지만 유럽이 철폐했잖아요 지금. 네네. 증명서를 후쿠시마산 먹든 말든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차라리 전공법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물론 저는 후쿠시마산이 정말 몸에 위험한지 3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죠. 네. 제가 과학자는 아니니까요. 저는 그 부분에서 모른다고 하는데 모르니까 개인이 이제 각자의 과학적 영역과 인식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만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논리적 정합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선택하게 해주고 이거를 좀 더 소위 말해서 ABC가 맞는 정반합의 논리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쨌든 7개를 수입을 안 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위험성을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거는. 근데 위험성을 인정하는데 한쪽에서 뚫린 거야.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저는. 그럼 그쪽은 알아서 하시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여태까지 몰랐던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말씀드렸죠. 화로와 원래 뭐 법상으로는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의 통관 절차가 달라요. 네. 그건 오케이. 제가 이해되는데 그럼 봐요. 여기서 방어가 있는데 팔짝팔짝 뛰고 있는 방어는 수입할 때 다 검사를 해요. 예를 들면 좀 꼼꼼하게. 네. 근데 거리가 멀어서 얘를 좀 얼렸어. 급속 냉동. 그리고 패킹을 했어요. 비닐 쌌어. 그럼 바로 가공품이 됩니다. 그럼 방사능이 뭐 묻어 있다면 없어지지 않을 네. 거잖아요. 이게 가공품이에요? 그러니까 분자 구조가 바뀌는 것도 우리가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뭐 특정 매체를 그냥 꽃게랑이나 새우깡을 가공품이라 한다면 과자를 네. 누구나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 뭐 이게 생선을 썰어가지고 이렇게 맛을 냈다. 근데 방어를 살아있는 방어를 바로 급속 냉동해서 자 이거는 가공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원산지를 후쿠시마로 안 씁니다. 여기 팔딱팔딱 살아있는 거는 죽여가지고 일본산 후쿠시마 뭐 현 이렇게 써야 돼요. 네. 그러니까 원산지를 현까지는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법에 있어요. 근데 여기는 급속 냉동해서 딱 얼리면 일본산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현인지 모르죠. 진짜 근데 뭘 하나 믿고 지금 먹기가 힘든데 뭐 생물은 검사를 하고 있는데 수산 가공품 있잖아요. 그쵸. 이 가공품에 세슘이 검출된 이력이 얼마나 많은가요? 이게 이것도 이제 민주당 김용주 의원이 네. 이걸 이제 발표했었는데 2011년부터 이 동일본 대지진이죠. 2023년 5월 31일까지 자료입니다. 이게 식약처에서 준 건데 세슘 검출된 가공식품이 199건. 꽤 있네요. 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검출했다는 거는 가공식품도 네. 이건 온라인 직구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니 가공식품도 보시면 알겠지만 네. 온라인으로 사는 게 있고 우리가 정식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수입하는 게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부산항 뭐 하역장에서 이렇게 통과하거나 이래서 걸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세슘이 검출됐다는 건 걸렸으니까 지금 자료가 남아 있는 거죠. 근데 뭐 온라인으로 왔다 갔다 이제 사는 거는 전혀 뭐 알 수가 없는 그렇죠. 영역이고요. 그러니까 걸렸는데 걸려가지고 다시 반송 조치를 한 게 199건인데 우리가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김영주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다. 걸렸으니까 식약처 입장에서는 이걸 걸려서 내보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런 검출을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 그 이면은 뭐냐면 샘플 조사잖아요. 빙산의 일각만 100개 중에 가지고 한두 개 하는 자랑을 거예요. 하면 안 되는데. 네, 나머지 98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 지금 온라인에서 팔리고 있는 그 사이트 캡처해 오셨죠? 제가 오늘 아침에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직접 들어가지만 이거는 조금 제가 사실 저거 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사진들은 지금 뭐 문제가 있는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온라인 직구로 살 수 있는. 저 보시면 알겠지만 원산지가 일본이라 써 있죠. 네. 근데 네, 어디 연도알. 현인지는 모르는 거고. 그렇죠. 이것도 이제 하초미소 뭐 된장인데 요게 이제 저런 거 많이 사요, 초밥집 저도. 그 장국. 네네. 장국 하는 그 된장이래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래서 오늘 김영주 의원 씨라고 얘기하다가 예. 전 잘 모르고 아니 된장을 왜 사냐 굳이 아니, 국내 된장이 많은데 했더니 저게 장국 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런 거 저도 꽤 사서 먹거든요. 그죠? 일본산 와사비도 사 먹고. 이미 우리 정인커님 몸에 세슘이 좀 들어가 있을 수 저는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네. 저는 성게하게 민간요법으로 먹겠습니다. 삼겹살 좀 드시고 이렇게 좀 세슘을. 삼겹살로 됩니까? 네. 그래서 음. 이 부분이 지금 허점이 있는데 정부도 이 부분은 정식 통관된 물품을 수산물이나 이런 걸 써달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이 모든 게 결국은 그러면은 우리가 내기했던 내년에 이제 이 수산물 금지 규제가 열리는 방향으로 뭔가 계속 가고 있는 거지. 지금. 느낌이 듭니다. 네. 왜냐면 온라인은 이미 뚫렸기 때문에 네.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데 아마 일본이 이런 논리를 쓸 거예요. 야, 너네는 후쿠시마 포함 8개 현에 수산물은 수입 안 한다고 했지. 근데 어차피 뚫렸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사실 이건 가공품인데 가공품과 신선식품의 경계가 모호한 냉동방어, 화로 방어에 그런 상품조차도 뚫려 있는데 너 이미 먹고 있어 임마. 근데 일본의 논리와는 별개로 그 질문하는 기자가 이제 오염수 브리핑 가가지고 직접 질문을 하고 다 받았던 답변이 개인이 알아서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그렇죠. 정도의 답변인 걸 보니까 뭐 수산물 금지 규제가 열리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네.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각계전투 시대가 왔습니다. 네, 이 시대는 각계전투 아휴 참.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조심하시라는 말씀. 제가 그래서 전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이 말씀드리면 이거를 국감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후쿠시마산 청어 통조림 이것도 네. 가공식품이잖아요. 그거 파스타에 먹으면 되게 맛있는데.
아 근데 우리 앵커님이 세슘 덩어리시구나. 나는 몰랐네. 저는 그 장국 대장도 안 사고 제가 안 사는 물품만 나왔길래 저는 의아했거든요. 아 누가 이런 걸 사지 했더니 저요. 네, 여기 계시네. 제가 세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거 이제 국감에서 논란이 그러니까 농해수위에서 논란이 됐는데 이 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이제 해수부 장관이 말하면서 어떤 대답이 나왔냐면 아니 일본산 뭐 청어알 일본산 연어알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앵커님 산 것처럼. 근데 일본산이니까 이게 후쿠시마산인지 아니면 어디 산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를 자기 식탁에 직구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저요. 몇 안 되는 정말 이해 안 되지만 아니 네. 많아요 주변에. 죄송한데 제가 원고를 다시 준비할게요. 저는 사실 이렇게 하면 아니라고 대답이 나올 줄 알고 없죠라고 했는데 아무튼 애니에 이따 치고 앵커님을 빼고 주변에 흔하진 않아요. 흔하진 않은데 제가 왜 이걸 봤냐면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 하면서 했는데 이 물품은 그렇게 팔리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듣던 말은 이거는 일본 언론에서 한번 나왔는데 네. 이 시장 경제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짧게 정리하면 지금 후쿠시마 쪽에 네네. 북해도하고 가리비가 쌓여가지고 중국으로 수산물 전면 금지하니까 수출을 못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기존보다 공급량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막 그렇죠. 싸지겠죠. 그럼 폭락합니다. 음. 수요 공급 원칙이에요. 그렇죠. 일본은 기존에 팔고 있던 판로가 없기 때문에 수산물 가격이 폭락해요. 특히 후쿠시마산이 제일 쌉니다. 이러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예. 우리 그냥 가격이 낮아서 뭐 물품 괜찮아 보이는데 그쵸. 가격 싸니까 그냥 사게 될 거라니까요. 그러면 앵커님이 후쿠시마에 있는 어민업자라면 방어를 활어로 팔겠습니까? 냉동으로 팔겠습니까? 아 냉동해줘. 100% 냉동이죠. 네, 바로 패킹하는 거야. 온 집안이 간의 수공으로 패킹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냉동 방어를 일본산이라 돼 있으니까 수출하는 거예요. 수출하면 이거는 누가 사냐? 제가 그때 앵커님을 제외하고 일반 가정은 사지 않아요. 이거는 대량 구매. 물가, 지금 고유가. 고유가 속에서 물가 비싸잖아요. 네네. 그래서 단가를 절감해야 되는 이거는 꼭 인간의 욕망상 그 사람은 욕할 수가 없어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사람들. 일반 염가에 좀 더 가격 경쟁 갖추는 자영업자 그렇죠. 또는 식당에서 사람이 굉장히 높아요. 자영업자 뭐 막 또 생각하면 군부대 식당 그렇죠. 이런 이건 것들. 이거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일본 언론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로 대상을 하거나 이런 초밥집에서 냉동 화로, 냉동 성게알, 냉동 연어 이런 식으로 연어를 사서 네네. 그거를 초밥 위에 올리거나 이런 현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오염수 문제가 결국은 약한 사람들의 건강을 더 취약하게 만들고 그렇죠. 계급적으로도 다 이어지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돈 많은 사람은 화로 먹으니까. 그렇죠. 돈 많으면 돈- 제주도 가서 우리 성게 앵커님이 먹지. 진짜 눈물 나게 돈 없으니까 막 냉동 성게알 먹고 출연료 좀 올려줍시다 좀. 아무리 생물 우리 성게는 진짜 비싸거든요. 아, 비싸요? 비싸죠. 네. 드시지 마시는 걸로 그냥. 아니 또 현우 원하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